안녕하세요. 예랑입니다. 제가 보이스 언니를 통해서 회사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올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직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남깁니다. 제가 많이 언급했던 일을 잘하는 일명 센스남이라고 했던 그 직원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6월달부터 그만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또 다른 신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게 되는 친구는 생각보다 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면 그 가르치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보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그걸 또 그대로 해내는 그런 직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센스남이 가니까 또 센스남에 걸맞는 그런 직원이 우리에게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소수의 인원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차도 써야 되고 또 볼 일이 있으면 조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사람이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이왕 뽑는 김에 한 명 더 뽑자 해서 한 사람을 더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분이 저희와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약간 외모가 조금은 만화 캐릭터로 따지면 짱구에 나오는 그 콧물 흘리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 캐릭터를 조금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외모만 봐서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그냥 만화 캐릭터를 닮은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을 같이 하게 됐는데 이번에 오신 분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우리 회사와는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직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까지 오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지금 소수의 인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새로 오신 분을 가르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분이 가르침을 저희가 전수를 해주면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지시를 해야 돼요. 근데 센스가 있는 직원은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를 하는데, 이번에 들어온 신입 직원은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에 맞게 해줘야 되잖아요. A, B, C, D 가정이 있으면 A, B, C, D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해야 편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해달라고 해도 멍하니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오히려 제가 다가가서 물어요.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일하려고 한다고. 제가 무슨 일을 시켰냐,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했냐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모르겠다는 말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A, B, C, D라고 이렇게 절차와 설명을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아직도 그대로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몰라서 그렇다. 아니, 모르면 지시를 한 저한테 와서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해. 근데 말도 안 하는 건 아직 처음이니까 저한테 어색해서, 아니면 제가 좀 무서워 보여서 말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다른 직원들이 있잖아요.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다른 직원들한테도 안 물어. 그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나는 분명 A, B, C, D를 하라고 했는데 A라는 그 작업을 시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멍하니 서 있어. 진짜 멍하니 서 있는 게 1분이 이상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보다 못한 제가 가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뭐 하냐고, 지금까지 뭐 했냐고, 이런 식으로 물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름 10년 동안 물류를 다녔는데, 그리고 그동안 가르쳤던 알바가 몇 명인데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미친 사람도 만나고 지랄 같은 사람도 만나고 정말 N차원을 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세계를 가진 그런 분도 와서 제 밑에서 일을 하긴 했는데 이번 분은 행동도 느리고 생각하는 것도 느리고 일 처리하는 것도 느리고, 아무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나무늘보급의 그런 느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제일 단순한 일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제일 단순한 일을 시켰는데, 그 단순한 일마저도 제가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사람 하나를 케어하기 위해서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케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벤트도 많고 물류도 특성상 어떤 달에는 뭐 일이 많고 어떤 달에는 일이 적고 이런 게 있는데, 이번 달엔 유독 아이스크림이 잘 팔려. 그리고 이벤트도 좋고 굿즈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물량이 굉장히 많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한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제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머지 일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초강수를 둬야겠다 해가지고 1대1로 가르치는 방향으로 다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일을 진행시키긴 했는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제가 혼자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비유를 하자면 내가 한 박스에, 아니지, 한 물품에 그 가는 지점들의 그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서 한 50개가 있으면 거짓말 안 하고 한 37개는 제가 넣고 나머지 13개는 그 사람이 넣은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어여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넣은 거지. 만약에 다른 물품들이었으면은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저희 회사 방식은 LED 화면이 뜨고 옆에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짜 초등학생이 와도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와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직원은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제가.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다가 여기에 왔지? 이렇게 궁금해서 다른 남자 직원한테 물었어요. 저 직원은 전에 무슨 일 하다가 여기 왔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대기업에 다니다가 왔대요. 그것도 진짜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기업에서 물류 일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 대기업에서도 저런 사람이 일을 했다고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대기업이니까 대기업은 뭔가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나? 뭔가 한 가지 일만 그냥 계속 하면 되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을 해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직원이 하는 행동은 대기업에 10년을 다닌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지. 정말 저런 신입 직원이 정말 그런 대기업에 10년 동안 물류 일을 했다면 나 그 대기업 물류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임원급 될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진짜 너무 답답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나 다른 저희 높은 직급을 가지신 분들조차도 그 사람을 계속 데리고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계약 기간이 끝나면 퇴사 처리를 해야 할지, 그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직원이 휴무일이라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일이 3시 20분까지 진행됐던 일들이 오늘은 2시 반에 끝났어요.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줄인 거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물량은 어제보다 더 많았어요. 새로운 홍보물이 또 나가서. 근데 시간은 오히려 그 직원이 안 나오니까 더 단축이 된 거예요. 한 50분을 앞당긴 거잖아요. 그 직원이 있을 때는 3시 20분에 맞췄는데 그 직원이 없으니까 오늘 2시 반에 일이 끝나버렸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직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 지점에서 안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 혹시 어제 어떻게 일을 했냐?" 이래서 "어 그거 제가 수량 다 확인해서 이렇게 챙겨서 작업을 했다. 그리고 버튼 작업을 했다. 근데 그 버튼 작업을 제가 하지 않고 오늘 신 그 신입 직원이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직장님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진짜 '어떡하지?' 약간 이런 표정으로 그렇게 지점에서 못 받았다고 하니까, 아니 진짜 너무 단순한 버튼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물량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15개 밖에 안 나가는데 그 15개마저도 지점에서 안 받았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오는 지점이 있는 거면 진짜 '일을 어떻게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불신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 직원한테는 뭔가 일을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사람이 일을 하면 내가 따라가서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일이 끝나고 나서도 또 확인을 하고, 그렇게 확인 작업만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쁜데 이런 상황이면 나중에 진짜 여름에 성수기 때는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속 이끌어 갈지, 아니면 계약 기간 안에 그만둘지를 결정을 하겠지만, 분명히 직장님은 저한테 물어보겠죠. 그 직원이 어떻게 일을 하고 그 직원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걸 저에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의견도 묻겠죠. 계속 데리고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조만간 그런 질문들이 저에게 올 것 같은데, 그때마다 다른 직원들도 100% 데리고 가면 우리가 손해다, 마이너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 같은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오히려 일이 더 늦게 끝나고, 그 사람이 없으니까 더 빨리 끝나는 현상이 오늘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회사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되는 직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일 어쩌면 출근을 하겠죠? 아니, 내일 출근을 했는데도 지금처럼 뭔가 행동에 발전이 없다. 그러면은 진짜 심각하게 직장님한테 사실대로 다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직원을 데리고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마이너스인 것 같다. 저 한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다수가 달려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물량이 많고 일도 많고 사람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진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막상 그 직원을 보면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저 친구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저 친구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어요, 직장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자서 그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마음속으로 엄청 열심히 말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을
닥치면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분이 내일 출근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 발전을 했다. 조금이라도 빨라졌다.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는 걸 하네? 라는 느낌이 들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끌고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으로 만들겠지만 그게 아니다. 라면 진짜 직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심지어 대표이사님한테까지 안 됩니다. 저 직원은 저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안 되게 기적이라는 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원이 제발 일을 잘하는 직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내일 출근을 해서 어제보다 조금 나은 그런 직원이 되어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